한일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지난 7월 규제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을 두고 여야가 20시간째 무제한 토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는 즉시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미래 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주변에 파편이 날아들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고 인근 이순신대교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반려견이나 유기견을 상대로 한 잔인한 학대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발견된 개들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하나같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도심 대로변에서 버젓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9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8억 원대 아파트의 호가를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이 오늘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자 15개월 만의 회담입니다. 양국 정상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고 입장차도 여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서로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중국 청두에서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아베 총리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자 한일 양국 정상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담 시작 전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서자 한일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회담은 예정 시간을 15분 넘겨 45분간 진행됐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은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일 공조 필요성과 도쿄올림픽을 통한 교류 확대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측의 지지를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청두에서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는 북한이 미국에 선물을 줄 수 있다며 도발을 예고한 시한이죠. 미국이 촉박을 곤두세워온 ICBM 도발은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날씨 때문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탄절 전날인 오늘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오전에 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궂은 날씨가 변수입니다. 내일은 북한 전역이 흐리고 눈과 비까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측정하는 계측 장비라든가 100% 가동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레인 26일부터는 바람이 복병입니다. 상공 2에서 3km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발사 직후 미사일 자세를 흐트릴 수 있습니다. 실패 우려가 있는 만큼 북한의 성탄절을 전후한 ICBM 도발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연말 연초는 날씨가 쾌청한 것으로 예보돼 있어 이때 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만큼 여기서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군 당국은 날씨와 무관하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정찰기 리벳 조인트와 조인트 스타즈를 동시에 띄워 북한의 기습 발사에 대비했고 우리 군 역시 감시 태세를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긴박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2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명당 4시간 안팎의 긴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철중 기자. 필리버스터 지금은 누가 발언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기동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요. 어젯밤 9시 49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총 6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가장 긴 시간 반대 토론을 했는데요. 한국당이 펴낸 자료를 펼쳐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정권 출범 2년 동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 각 당은 의원 8명에서 9명씩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새 임시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처리를 방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의사진행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농담처럼 나온 아이디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이야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꼼수라고 비판해온 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민찬 기자의 보도 보시면 그 이유가 이해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이 통과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이 해괴한 선거법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한국당의 경우 비례 의석수 확보에 불리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정당 득표율을 몰아주기 위해 일부 의원을 그 당으로 옮겨 투표용지의 앞번호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의석수 변화폭은 어떨까? 지난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범여권의 선거법을 적용해보니 현재 의석수에서 정의당은 8석, 민주당은 6석이 늘어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1석, 한국당은 3석이 줄어듭니다. 한국당 구상대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을 몰아줄 경우 한국당 의석수는 현재보다 14석 늘고 민주당은 4석이 줄어듭니다.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범여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국회는 지금 전쟁 중인데요. 바로 생리현상과의 전쟁 중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장님, 혹시요, 그 지난번에는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 의사국장 그때는 어떻게 했죠?
지금 생리 현상이 급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30초만 가니까 잠깐이요. 바로 오시죠. 1분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부장님, 화장실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권 의원님, 빨리 오세요. 어젯밤 시작된 무제한 토론, 말 그대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인데요. 의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역시 생리현상이었습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자리를 비우면 발언권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이런 준비까지 했습니다. 소위 생리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기저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 본질을 망각한 거죠. 의원들이 참기 힘든 건 화장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의장님, 좀 거슬리는데 장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시끄럽습니다. 부의장님,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물주가고 잘 앉아 계세요. 예. 불끄만 내려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값을 하나, 자리값을 하나. 반말하지 마세요. 내가 의장이에요, 그래도. 뭐 의장이야? 네, 저 밤을 꼬박 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서너 차례 임시국회를 더 열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텐데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범여권이나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야당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대타협을 이룰 수는 없을까요? 네, 우리 국회에 그런 기대까지 하기에는 몸싸움을 안 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 할까요? 네, 덫에 빠진 민주당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빠진 덫은 다름 아닌 비례한국당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을 쓸어갑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민주당은 비례의석수에서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 중에 비례민주당을 하나 등록해 놓으십시오. 민주당에서 살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리포트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선거 공보문에는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나라를 민주당에 맡기셨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몰표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살려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5번 정의당을 찍으면 2번 자유한국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오비 일합 현상의 원리와 의미 이제 아시겠죠? 결국 정의당이 있는 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 정의당 협조가 또 필요할 테니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도 대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당에 대책이 있습니까? 비례한국당. 저희가 이제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블러핑 아니에요? 김어준 씨조차 허풍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요. 민주당에 하나의 희망은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창당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당장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선점한 쪽에선 한국당과 연대에 부정적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김재원 정책위원장한테 비례한국당을 자기네들도 당을 만들어야 된다. 가진 정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당을 만든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으로 합해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설령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얻는다 해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오늘의 한마디는 하늘엔 영광, 여의도엔 평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같은 정당인데 지역구용과 비례대표용이 따로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어딜 집중수색했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울산지방경찰청 창고에 보관된 컴퓨터 본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울산경찰청뿐만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경찰의 현재 근무지 등 모두 5곳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6-7명이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지 않은 당시 수사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투입해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 수사에 집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황 전 청장과 송 시장이 만나는 과정에서 울산청 정보과가 개입했는지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고 경찰청으로 전달받은 첩보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황 전 청장은 오늘 정기 인사에서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어제 갑자기 검찰이 자기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이 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합법적인 영장계에 의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도청 의혹을 제기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지난 15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알려줬는데 닷새 뒤 조사 때 검사가 바로 그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문제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최근 확보한 송 시장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송 시장이 송 부시장과 통화 때 측근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는데 이때 자동으로 녹음됐던 겁니다. 결국 송 부시장의 도청 주장은 송 시장과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상의해온 정황만 노출시킨 셈입니다. 더구나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선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취지의 기록과 함께 지방선거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시장의 산재 모병원 공약을 두고는 좌초 보류라는 표현이 지방선거 직전까지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오늘 낮 전남 광양 이순신대교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연기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는데 멀리 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파편이 대교까지 날아온 겁니다. 대교 난간이 순간 휘청할 정도로 위력이 컸다는데 사고 소식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왼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커먼 연기는 금세 하늘을 뒤덮었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파편이 다리 위로 떨어지면서 차들이 다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14분쯤. 5분 뒤에는 두 번째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쾅 하고 소리가 났어요. 제가 내다보니까 이순신 대교 쪽 시커먼 연기가 무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한 2, 3분 있다가 또 한 번 다시 크게 또 폭발음이 나가지고
막 시커먼 연기가 또 막 올라왔어요.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넘게 지난 오후 2시 반쯤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전 설비를 시험 운전하던 중 연결된 기름 배관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위해서 이제 그 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동하는 배관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이순신대교가 흔들리면서 한때 통행이 전면 중단됐고 쇳덩이 파편이 날아들면서 다리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7월에도 정전사고로 고로 5기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히고 안전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그동안의 안전대책을 전면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술 취해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술자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길거리 칼부림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 조직폭력배들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도위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며 위협하는 몸짓을 계속합니다. 지나가다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단봉을 꺼내 들었지만 흉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지하자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남성. 잠시 뒤 건장한 체구의 다른 남성이 절룩이며 건물 밖으로 나오고 흉기를 들었던 남성이 밀려나오며 몸의 중심을 잃자 경찰관이 곧바로 제압에 들어갑니다. 남성은 거칠게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고 다른 남성들도 피투성이가 돼 차례로 건물에 나와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차례로 검거됐습니다.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42살 장모 씨 등 일행이 말다툼 끝에 싸움을 시작한 건 주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싸움이 처음 벌어진 건물에는 아직 이렇게 깨진 유리창이 방치돼 있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출입문 합판에도 당시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 벽돌이 하나 있더라고. 벽돌 갖다 이렇게 하고 그걸로 먹지. 긴급 체포된 남성 4명 중 흉기를 휘두른 장 씨 등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인 철살리파 소속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핸드백으로 마구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술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기엔 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늦은 밤 조수석에 탄 60대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상계동이라고요. 상계동도 상계 몇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거듭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욕설을 내뱉습니다. 택시 타면은 몰라 타는 건데, 욕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급기야 옆에 있는 택시기사 얼굴을 향해 자신의 핸드백을 휘두릅니다. 아유, 놔라. 아파. 기사를 때려. 뭘 때려. 택시기사가 승객을 붙잡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핸드백을 이용한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마가 찢어진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으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승객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승객은 술에서 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폭행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넘는 100만 원 정도를 치료비 등으로 부담하게 됐지만 승객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본인 가해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사과도 못 들었고 부인하고 합의하라고 전화 끊고 끝이에요. 경찰은 승객을 운전자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것이 맞으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했던 박유천 씨.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염색과 제모까지 했던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데 외국에서 팬미팅을 열어 또 논란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박유천 씨가 다음 달 25일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을 엽니다. 티켓 최고 가격은 5,000바트, 우리 돈으로 19만 원이 넘는데 일부 금액은 기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밝혔던 박 씨. 그래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석방 5개월 만에 해외에서 사실상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달 태국에 다녀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문제가 있고 국가 공권력이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믿음을 깨버릴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에 과거 출연했던 드라마 삽입곡 한 대목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남매의 난 소식입니다. 실제로 조연아, 조원태 남매가 가진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은 각각 6%대에 불과합니다. 최대 단일 주주는 사모펀드 KCGI입니다. 그런데 KCGI가 남매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 70만 주 넘는 주식을 사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갈등이 표면화된 건 어제. 시장의 관심은 사모펀드 KCGI에 쏠렸습니다. 한진칼의 단일 최대 주주인 KCGI는 고 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 참여에 부정적인데 공교롭게도 남매의 난 직전에 한진칼 주식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KCGI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남매 간 다툼이 알려지기 엿새 전인 지난 17일부터. 이때부터 나흘 동안 매집한 주식은 총 77만 주, 비율로는 1.4%입니다. 현재 한진칼 지분 구성은 조원태 회장 가족과 우호 세력을 모두 합하면 41.07%, KCGI 지분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남매 간 다툼이 커져 가족 간 불화로 확산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합종 연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CGI가 주식을 집중 매집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1%가 막 그렇게 엄청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상징적으로 본인들이 더 지분 확대도 가능한 여력이다 라는 거 좀 경고 메시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도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한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매 갈등의 틈을 파고든 KCGI의 행보가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의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미스터리한 강아지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고 머리를 둔기로 맞은 채 비틀거리는 개가 여기저기서 발견된 겁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진희 간다. 오늘은 단독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거리에서 발견된 개들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하나같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마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 한 가정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히 동물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들린 것은 담요에 감싼 개 한 마리. 구조된 떠돌이개 유미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타는 냄새가. 많이 긁었네요. 의료진은 서둘러 상태를 살폈습니다. 충격에 의한 두개골 손상, 전신의 45% 정도 되는 범위가 그리고 3도 화상까지 예상이 됩니다. 심한 탈수에 쇼크까지 겹쳐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황. 일주일여 시간이 지난 지금 다행히 외상은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좀 아플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폐혈증 동반해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유미는 가정집 뒷마당에 몸을 숨긴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11시쯤 피범벅이 된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개는 겁에 질린 듯 한 구석에서 꼼짝 않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참혹하더라고. 이 사람이 할 거야 이거.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는 유미를 다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불과 4km 떨어진 인근에서 또 다른 개가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됐던 반려견이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진돌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어서 부어가지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진돌이. 눈도 못 뜰 만큼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큰 상처가 있고 꼬리는 불에 그을려 탄내가 진동했습니다. 앞니가 싹 빠졌어요. 그 올무나 어떤 걸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뼈가 보일 정도로 다 패여있더라고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불에 탄 상처까지. 이틀 전 발견된 유미와 비슷한 학대 유형입니다. 잇따라 일어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진돌이가 발견된 장소 인근의 CCTV들을 확인해 진돌이의 행적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예, 왼쪽에 지금. 잠깐만. 진돌이 아니야? 진돌이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절뚝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는 진돌이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길을 따라 내려오는 진돌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장소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진돌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동네 한쪽 밭이 있는 곳으로 약 1km까지 역추적한 취재진. 그러나 안타깝게도 CCTV가 없는 곳에서 진돌이의 행적도 끊겼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강아지? 못 봤는데? 걔는? 여기가 혹시 막혔나요? 아니 안 막혔어요. 저기 좀 뚫렸어요 저쪽에. 진돌이가 이 길을 지나온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개학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쪽을 망치로 때렸는지 여기가 상처가 엄청 크고 이쪽 눈은 완전히 무슨 날카로운 칼 같은 걸 찔렀더라고요. 그 후로 빙빙빙 도는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제가 발목에 차갖고 왔어요. 풀러가지고 병원 데리고 왔었는데 깨끗 소리 나서 가봤더니 걔가 뻗어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팍팍 도망가길래 내가 여기서 저까지 쫓아온 것 같아. 올해 시흥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비슷한 유형의 동물 학대 사건은 취재진이 제보받은 것만 5건. 머리를 다친 진돌이의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무실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CCTV가 시골 동네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피자는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진돌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해. 괜찮아. 얘 이렇게 만든 사람은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 난 거랑 다 낫고 행복하게 제이랑 사는 거 저희는 그거밖에 바랄 거 없어요.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한 끔찍한 연쇄 범죄. 반려견과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은 언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쉽게도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렇게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년 1월 중순에야 눈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따뜻한 겨울도 나쁘지 않지만 겨울 왕국을 유독 간절히 기다리는 곳들이 있는데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철 맹추위와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으로 유명한 강원도 대관령. 명태를 얼리고 녹이길 반복하며 건조시키는 황태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요즘 황태덕장 업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12월 하순인데도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영상 3도인데요. 포근한 날씨 탓에 황태로 차 있어야 할 덕장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엔 12월 초쯤 건조 작업을 시작해 덕장마다 황태가 가득했지만 올해는 창고에서 꺼내지도 못한 겁니다. 이 덕장 바로 옆에선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영하 10도를 밑돌던 한파 탓에 행사 차질이 우려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 날씨에서 이제 명태를 넣으면 노가리처럼 따뜻해지기 때문에 황태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강설기가 쉴 새 없이 눈을 만들어 뿌립니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스키장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한편엔 개방하지 않은 슬로프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 스키장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 슬로프를 전면 개방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은 강이 충분히 얼지 않아 줄줄이 행사를 미루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개장은 하는데 얼음 낚시는 아직 안 돼요. 1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는 가능할 거로 보세요. 예상외로 포근한 겨울에 한쪽에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거의 중학교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슬금슬금 오시더니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딱 보고서 세상에 믿을 게 없구나.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산타클로스의 정체를 알았나요? 산타가 정말 오냐고 묻는 자녀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동심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Are you still a believer in Santa? Because at 7 it's March, right? 7살 아이에게 산타를 믿냐고 물어 동심 파괴라고 빈축을 샀죠. 그렇다면 이 산타 정체를 아는 나이 몇 살쯤일까요? 전 세계 1,2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평균 만 8살 전후 산타의 실체를 알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때 먼저 실체를 알려줘도 될까요? 전문가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달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알다가 점점 명확하게 아는 수순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부모가 깨지 않아도 저절로 깨져요. 아동의 몫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깨닫고 소화하고 모순을 이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었어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배우고 검증하니 굳이 먼저 동심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이 성 니콜라스 대주교 이야기에서 유래된 산타클로스. 그렇다면 빨간 옷, 흰 수염의 현대 산타 이미지를 만든 건 누구일까요? 1931년 콜라 광고가 최초라는 설이 있지만 원조는 따로 있습니다. 콜라 광고보다 50년 전 미국의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가 그린 잡지에 그린 그림에서 산타가 등장하죠. 결국 콜라 광고가 현대 산타 원조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 말고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트리와 캐럴. 보통 이슬람 국가들은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이집트는 예외입니다. 중동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세영 카이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400년 가까이 이슬람교가 뿌리내린 이집트. 그런데 도심 곳곳에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가운데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20%에 달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는 겁니다. 90% عندي هنا في المحل من العملاء مسلمين. Christmas in Egypt is not that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Here as well, we celebrate Christmas with Christmas carols, Christmas concerts, we exchange gifts, and we decorate our houses.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이슬람 요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아예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에는 이슬람교보다 먼저 기독교 종파인 콥트교가 자리 잡았습니다. We Christians live here in Egypt for a long time, long ago, and we are living in the society mixed with others.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콥트교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 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집트에서 크리스마스는 종교 간 화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기로도 여겨집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이세영입니다. 인도에서도 종교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인도 동북부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뉴델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인도에서 14%를 차지하는 약 2억 명의 무슬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정된 시민권법이 무슬림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인도 인접 3개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힌두교도 등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게 했지만 이슬람교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It is unconstitutional, so I expect them to take notice of it and do something that is not discriminatory and unfair to just one community. 인도 정부도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8살 남자아이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인파에 깔려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모디 총리는 무슬림을 차별하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दूर तक भेदभाव की बुआती है तो देश के सामने ला करके रख दीजिए. 인도 정부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지역의 전화망과 인터넷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무슬림 시위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짝퉁 삼맹이 골칫거리였는데 이번엔 발리 바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국업체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이 문제의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파리 바게트와 한 글자만 다른 중국 업체 발리 바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 뜻밖의 설명이 돌아옵니다. 실체도 모호하고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이름을 가진 중국 업체가 진짜 파리바게트의 상표명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중국 법원은 자국 법조항을 근거로 들며 중국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이곳 베이징까지 SPC 그룹의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파리바게트 매장은 2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짝퉁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은 파리바게트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60%가 중국에 다 선출은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상표 사냥꾼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추론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도 중국 짝퉁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름은 물론 매장 인테리어와 상품 목록까지 똑같이 베꼈지만 중국 법원은 중국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리바게트 측은 세계 23개국이 인정한 글로벌 상표라면서 중국 상급심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 되면 이듬해 달력을 들춰보게 되지요. 빨간 공휴일부터 보게 되는데 3일절은 일요일, 광복절은 토요일, 내년엔 주말과 겹친 국경일과 명절이 유달리 많습니다. 윤년이라 하루 많은 366일인데 휴일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 계획 짜는 일이 큰 즐거움인 직장인들. 하지만 내년은 긴 황금 연휴가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에는 좀 올해에 비해서 휴무가 적다고 해가지고 여행 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2월이 29일이 있는 윤년으로 한 해가 365일이 아닌 366일입니다. 하지만 휴일은 올해보다 이틀이나 줄어듭니다. 설 연휴에도 주말이 이틀이나 겹치고 3일절은 일요일, 현충일과 광복절은 토요일입니다. 개천절이 포함된 추석 연휴도 주말 이틀과 겹칩니다. 이렇다 보니 1년 12달 가운데 2월과 3월, 6월부터 8월, 그리고 11월 등 6개 달은 주중 공휴일 없이 지나야 합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 일수는 총 115일로 올해 117일보다 이틀 적습니다. 그나마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이 낀 5월 첫 주에 연차를 하루 내면 엿새를 쉴 수 있습니다. 이때가 내년 중 최대의 황금 연휴입니다.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연달아 있었던 2017년처럼 열흘씩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는 오는 2025년에나 돌아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9억 원 이상 집을 살 때 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9억 원 이상 집값이 내리기 이전에 9억 원 미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30, 40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촌. 근처 학원가 덕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호가가 4천만 원 뛴 매물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입주자들은 애들 학교 때문에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으로 좀 매입하시는 거고. 학군이 좋다는 입소문 덕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강북권 아파트촌입니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정착률이 여기가 많이 높거든요. 호가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번 달 들어 호가가 2천에서 4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8억 원대 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눈치 작전입니다. 물건을 걷어들이시는 그렇죠. 거의 지금 물건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안 내놓고 있는 상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 40대가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9억 원 미만 매물에 시장에 눈이 쏠리는 상황.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덜한 9억 이하의 아파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최근의 가격 흐름은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각에선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7, 8억 원대 매물도 결국 상한선인 9억 원의 가격을 맞출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2년 전 이때쯤 발생했던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피하지 못한 29명이 숨진 큰 참사였는데요. 연말을 맞아 서울의 찜질방과 목욕탕을 불시에 단속했는데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구 유도등이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로 같은 길이 이어집니다. 겨우 비상구에 도착했더니 자물쇠까지 채워진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상구 자물쇠 잠겨 있어서 이제 피난 시에 장애가 되니까. 서울의 다른 찜질방. 비상구에 남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탕 바로 앞에 비상구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단속하는 대원조차 비상구 위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여탕 쪽에서 통하는 길이 어떻게 통했냐면 지금 범문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찜질방과 목욕탕 46곳을 단속해보니 절반 가까운 2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비상구 앞에 수건이나 찜질복을 쌓아둔 곳이 가장 많았고 비상구에 이중 덧문을 설치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모두 2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0명이 여탕 비상구가 선반으로 막힌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부 업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비상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그 가로막힌 장애물들 때문에 패닉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적발업소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유독 흥이 많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화제가 됐던 선수죠. 피겨 민유라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넘치는 흥은 여전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을 맞잡고 하나 된 동작을 선보이는 두 사람. 나비처럼 얼음판 위를 누립니다. 평창 피겨스케이팅 스타 민유라와 새 파트너 다니엘 이틀입니다. 미국 국적의 이틀은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출신. 되게 부담스러웠죠. 완전 메달도 딴 선수인데 저는 진짜 완전 밑에 있는 선수였는데 같이 타게 돼가지고. 이틀과 호흡을 맞춘 건 지난해 8월. 평창올림픽 파트너였던 갬린과 후원금 배분 문제로 결별한 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스케이트를 계속 하나 안 하나 막 스케이트가 싫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튼 선수랑 같이 타다 보니까 제가 또 댄스의 사랑에 빠지고. 이튼을 통해 의욕을 되찾은 건 물론 잠재됐던 표현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되는 성격도 도움이 됐습니다. 둘을 더 긴밀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제가 엄청 귀찮게 하거든요, 다니엘 선수를. 근데 그걸 또 다 받아주고. I never laughed and worked at the same time. It changed my life. 서로가 서로에게 성탄절 선물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는 두 사람. 한국 대표팀으로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민유라 이튼조는 3년 뒤 베이징 올림픽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시민들의 표정에서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그레이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습니다만 대기 정체로 많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며칠째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하루에 3차례 정도 잠깐이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만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건데 기온이 낮아 터널의 입출구나 다리 위가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조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가 영하 1도 등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에도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심한 한파는 없고요. 날은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따뜻하고 정다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전선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군의 백파이프 연주에 맞춰 적국인 독일군이 노래를 부르며 하루 동안 휴전이 맺어졌다는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내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우리 국회는 비난과 증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전쟁도 멈추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 국회에도 찾아올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